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자 C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못 듣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마 공지를 할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전부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영역 3입니다. 사회변화와 공존, 거기서도 문화와 다양성, 그런데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210페이지입니다. 자, 인문환경과 문화권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문환경이라는 것은 자연환경과 다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환경이죠.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산업입니다. 산업은 뭘로 먹고 사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적인 개념을만 놓고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직접 어쨌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을 얻게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물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요.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채취하거나 재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광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뭐야 수산업에서 물고기라든가 이런 수산물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어서 농업생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차 산업이죠. 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재배한 것, 자연으로부터 산출된 겁니다. 그럼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은 뭘까요?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나온 자연에서 채취한 생산물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2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은 뭘까요? 1차 산업에서 채취한 생산물이나 2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개로 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 3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뭉뚱거려서 설명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산업에 따라서도 원래 그냥 자연 환경에서만 있겠다 한다면은 산업은 크게 봤을 때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가 농경문화인데요. 농경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죠. 왜냐하면 농사일이라는 게요, 씨 뿌려놓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지켜봐 줘야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협동의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혼자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함께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명이서 농사를 지었을 때 다른 타인을 이제 너 내 거 일해줘 이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내 논밭에서 일해준다면 나도 그 친구 논밭에서 일을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촌락에서 공동체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농사짓고 일개 가족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 농사 짓는 땅에 나만 농사 짓겠다, 우리 가족만 동원해서 농사 짓겠다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논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파는 일은요. 우리 농촌을 우리 촌락으로 들어오는 길을 닦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가 분명히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작한 작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작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 문화가 다르게 되죠. 예를 들어 남방문화권은 향신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가 굉장히 발달해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쌀을 기반으로 이제 밥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굉장히 쌀밥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음식 문화가 짜여지는 경향이 크고요. 이런 고유한 음식 문화는 또 한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유목문화입니다. 사실 전근대 사회에서 농경문화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게 사실 유목문화예요. 자, 유목이란 건 뭐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목축을 하는데요,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것이 바로 유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계절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오가면서 이동을 생활을 한다. 근데 이게요, 왜 계절에 일정한 지역을 오간다고 뜻없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도요, 이 유목 생활 하시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수백 년간, 수천 년간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따른 생산의 차이, 어느 지역에 가면 풀이 많더라,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걸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대손손 노하우로서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오가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요, 유목 문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농경 문화가요,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안정적 생활을 하기에는 훨씬 유리해요. 근데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들이 자리 잡은 지역이 기본적으로 농경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복, 음식, 가옥의 재료들이 전부 다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초원지대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큰 게 없어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얻기도 힘들고요. 농사를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곡식을 얻는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량을 가축으로부터 얻습니다. 고기라던가 유제품 이런 것들 말이죠.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옛날 옛적에도 전근대 시절에도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도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수준과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늘날의 얘기와 더 가깝습니다. 자, 각 개인은 거대한 사회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님, 어머님이 직장에 나가십니다. 그 직장에서 아버님, 어머님은 어떤 소속을 가지고 어떤 직함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사회적으로 크게 보면은 우리 국가라는 조직에, 또 어느 지역사회라는 조직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조직에 다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은 서석고등학교는 학교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간의 사회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그 조직에 인간이 소속된다는 것은 이 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차 생산물 가공 및 유통에 종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차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이 바로 2차 산업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산활동 지역과 주거 지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경 사회에서는요, 농사 짓는 지역이 곧 자기 사는 지역이에요. 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요, 생산활동,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 자기 일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예외를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죠. 아주 가까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출퇴근 문화입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차가 밀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차가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회사 혹은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한 6시에서 7시 정도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과 의복은 상점에서 구비하여 생활하는데, 자, 이거는 생산물 및 가공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차 생산물 가공은 2차 산업이죠. 유통은 뭘까요? 유통은 3차 산업이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 근대 사회에서 음식과 의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조선시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선 전기 정도만 가도요. 음식을 얻고 싶으면 자기가 그 농사를 직접 짓거나 아니면 물물 교환을 통해서 얻었어야 합니다. 이웃집에다 얘기해서 뭐 너 사과 농사를 하니까 우리 집 쌀 한 대박하고 바꾸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화 얻어가지고 거기서 뭐야 실 빼가지고 옷감 짠 다음에 그걸로 옷에 입고 이게 이 전근대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지금은 상점에서 구매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요즘에는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차라리 품이 덜 든다, 더 편하다 하면서 수준이니까요. 자, 거기 이제 그 밑에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권의 특징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먼저 이제 뭐 농경문화권이 나왔습니다. 농경민의 사계절의 각 장면에 대목을 달고 각 활동을 계절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장면일까요? 이게 모내기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별을 이제 모내기란 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게 사실은 조선 후기에 상당한 농업에 영향을 준 산업에 영향을 준 농경법입니다. 원래는요 벼도요 씨가 있어요. 벽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자라가지고 벼로 자라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 논외기는요 모판을 따로 둬가지고 밖에서 벽씨에다가 모판에다 벽씨를 뿌려서 별싹을 자라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논으로 옮겨 심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국사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봄철에 모내기를 이제 어떻게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내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전근대 시기에 농민들을 가장 괴롭히던 것들이 중에 하나가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하는 소출이 제대로 안 나올 때 참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중에 져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인데 그 자연재해 말고도 뭐 잡초라던가 혹은 병충해, 벌레 같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농작물을 못 쓰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뭐냐? 농약입니다. 농약. 이 농약이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쓰여요. 오늘날 이제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농약 뿌리면 간단한 겁니다. 잡초 제거 농약, 배롱충해 농약, 이렇게 벌레 있으면 농약하고 처리하는 건데 유기농 하면 농약을 안 쓰는 거니까 굉장히 뭐 농약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노동력 수요를 감당해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잡초 제거하기인데 농약을 안 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약을 어떻게 안 뿌렸으니까 잡초를 직접 제거해야죠. 겁나 일입니다. 자, 어쨌든 농약 뿌리기. 여름철에 주로 많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일까요? 추수하고 있죠? 수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이렇게 안 하죠.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낫 가지고 하나하나씩 계속 수확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셨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농촌의 노인분들만 있고 일손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은요, 이제 트랙터로 드드드드 해서 벼를 수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모내기도 직접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자, 겨울이 되면 사실 보리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렇게 딱히 할 일이 없으세요. 근데 요즘엔 이제 하우스나 겨울 작물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막 짓고 또 활동을 하시지만 뭐 옛날 같으면은 겨울철에는 농한기라고 해서 농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볏짚으로 이제 뭐라 한다? 새끼를 꼬거나 혹은 각종 공예품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뭐 지붕도 갈고요. 자, 다음 볼까요? 유목문화권입니다. 몽골에서 게르와 아롤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이 지역의 주산업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그 몽골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게르에서도 자보고 했는데 은근히 따뜻합니다. 근데 이 게르가 지어지게 된 거는 게르의 뼈대를 보면요, 게르의 뼈대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걸 분해해서 다닙니다. 근데 한 반나절 정도면 이 집을 다 지어요. 몇 사람 달라붙어 가지고 반나절 정도면 이 집을 다 짓습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건 이렇게 그 나무로 된 뼈대와 그 천으로 된 그 겉표면을 갖고 있는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뜯었다 뗐다 하냐. 자꾸 이동 생활을 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유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분해해서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유목문화권에서는 이런 이동식 가옥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고요. 요거 아롤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몽골 지역의 치즈 같은 거예요. 치즈 같은 건데 이제 양젓이나 이런 것들을 말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굳혀서 그 치즈 만드는 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치즈 맛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딱딱하고요. 좀 생각보다. 두 번째는 약간 신맛이 되게 강해요. 신맛이 되게 강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우유 이렇게 유제품의 부드러움이 좀 있긴 한데 한국 일반 우리가 시중에 파는 치즈를 생각하고 먹으면 조금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식량이라는 게 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그 젖으로 양젓 같은 걸로 만든 치즈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양젓이나 염소젓 같은 걸로 만듭니다. 자, 볼까요? 상공업 중심을 꾸미는데 이제 뭐 여기 이 사진에서 특징적인 경관을 찾아 표시하고 경관을 상공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근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뒤스부르크라고 하는 공업 지역인데 독일입니다. 굉장히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고요. 그렇죠? 공업 시설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일반적으로 9 to 6입니다.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죠. 선생님은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퇴근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녁 시간을 주로 여가 시간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변의 카페나 음식점 같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의 모습이죠. 서울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난 것 같다. 혹은 바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엄청 무슨 일이 있는 듯이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과 3일부터 아래에 제시된 내용을 각 문화권에서 시행 가득한 지역 축제를 만들어봐라. 축제의 이름과 의미, 주요 행사 및 내용, 해당 문화권의 특징과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써 이번 주에 통합사의 C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